안녕하세요. 부르기TV 부르기입니다. 오늘은 자영업 대출받는 순서, 상품별 특징,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대출을 받아도 대출을 받는 순서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대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더 많은 한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기에 맞춰 알아봐야 하는 것과 아무 때나 활용해도 되는 것, 주의해서 받아야 하는 것들을 구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기에 맞춰 알아봐야 하는 대출. 첫 번째, 정책 자금. 영업을 시작해 매출이 발생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금리는 3, 4%, 한도는 3천만 원 내외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매장이 있고 매출이 발생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책자금은 당장 필요 없어도 신청해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필요 없어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고 급할 때 활용합니다. 올해 배정된 자금이 소진되면 내년에 신청해야 하고 일반 대출과 다르게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1금융권 신용 대출. 사업자는 매년 5월 소득 신고를 합니다. 소득 신고를 하면 은행 신용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어렵다 하면 세희망 홀씨도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세희망 홀씨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서민 지원 상품입니다. 세 번째, 정책 자금 증액. 21년 4월 가게를 오픈했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 자금을 받았습니다. 장사를 열심히 해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럼 22년 초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꼭 알아봐야 하는 대출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걸 베이스에 깔아 두시고요. 다음 소개해 드릴 대출을 중간중간 끼워서 이용하면 됩니다. 아무 때나 이용해도 되는 대출. 첫 번째, 후순위 담보 대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보 대출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규제에 따라 다르지만 시세 대비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담보 대출은 선순위 받고 남은 60%를 활용합니다. 사업자는 선순위로 40%를 받고 남은 60%를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습니다. 신용등급이 좀 낮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신용대출로 고민 중이거나 큰 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은행 소액 대출. 사업 초기에 매출이 발생해도 소득 증명이 어렵습니다. 매출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하면 돈을 벌었는지 손해를 봤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소득 증빙 없이 이용 가능한 소액 상품을 활용합니다. 한도는 300에서 500으로 작지만 은행 대출이라 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KB 리브 소액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 자금. 정책 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초기 사업자를 위한 자금과 피해가 예상될 때 지원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류독감, 돼지 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해 고깃집, 치킨집의 피해가 예상될 때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원되는 자금도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이런 자금은 기존에 받았던 정책 자금과 별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자금을 받으려면 평소 뉴스나 신문 기사에 관심을 갖고 자금이 나왔다 하면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받아도 되는 대출은 대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적은 상품입니다. 이용해도 신용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필요할 때 먼저 알아보고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주위에서 받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신중히 이용해야 합니다. 주위에서 받아야 하는 것들. 첫 번째, 보험사 약관 대출.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해지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보험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걸 약관 대출이라고 합니다. 해지 환급금에 따라 몇 천만 원씩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적어 약관 대출이 어렵다. 그럼 약관 대출이 아닌 신용 대출이 안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신용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장기 대출.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카드론, 정식 명칭은 신용카드 장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어플로 확인해 보셔도 되시고요. 카드사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도 됩니다. 세 번째, 카드 사용자 신용 대출.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고 잘 갚은 이력을 근거로 한도가 나오는 이금융권 상품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크고 연체 없이 사용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도 금리가 좋게 나옵니다. 잘 나오는 분은 10% 내외 금리로 3, 4천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네 번째, 아파트 신용 대출. 신용카드 사용자 대출에 자산을 더한 것이 아파트 신용 대출이라는 상품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몇 억이나 하는 집을 소유한 가정에서 몇 천만 원 못 갚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상품입니다. 실제로 자산을 가진 분들이 돈을 잘 갚았습니다. 그 결과 타 상품 대비 한도가 좋고 금리가 저렴합니다. 담보대출로 의심을 받기도 하지만 순수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간단히 진행 가능하고 필요서류도 신분증, 등본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오토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입니다. 차량 할부를 한 번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차의 중고 시세가 1,500밖에 되지 않아도 2천에서 3천만 원까지도 한도가 나옵니다. 신용 한도와 차량 가액이 합쳐져 차량 가격보다 한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은행 할부를 이용하는 차량은 차량 할부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받아야 하는 것들은 이금융권 상품입니다. 같은 대출을 받아도 이금융권 대출은 신용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대출을 받을 때 한도와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활용하셔야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용하더라도 한 건, 많아도 두세 건 이내로 활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 영상 중 대출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방지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보길 권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